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프입니다. 크립토모닝은 디지털 에셋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월요일 아침 또 이틀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시장 상승세 다시 되찾은 모습이네요. 일단 짙은 초록색 나오는 이더리움 제외하고 또 연한 초록색으로 비트코인 등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먼저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강세고요. 거래대금도 제일 많습니다. 피르마체인 28% 상승하면서 뒤를 잇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한 6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 대부분 오르고 있고요.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2.4%, 주간으로도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도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강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24시간 기준 5%, 7거래일 기준 18%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 주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7거래일 기준으로 두 자릿수가량 오르고 있는 것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뉴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의 고래가 다시 출현했다. 2달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좋은 사인이다 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가 이걸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일단 숫자를 좀 보면요. 이 고래가 들고 있는 주소를 보니까 거의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런 주소인데 이게 8만 개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고요. 5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5월 이후 다시 한번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표는 사실 지난 2월 기준으로 떨어졌었죠. 2월 기준으로 조금 꺾였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유의미한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코인데스크 기사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최근 이 해시레이트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것이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보통은 둘은 관련이 있죠.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이게 전통적인 그런 공식 같은 건데 이 모델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제시한 이 모델에 따르면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바닥이 10월 31일까지 더 기다려야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보통은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3년하고 2017년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높아졌었고 지금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다가 다시 이쪽으로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 떨어질 때까지 10월 31일까지는 더 기다려야 가격이 좀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꼭 해시레이트가 높고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낮은 가격에 높은 해시레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버블을 좀 해소하고 원래대로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요.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있고 조금은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이 바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2주 연속 이더리움 가격이 2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런던 하드포크 모멘텀이 이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까도 확인하셨다시피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을 압도하면서 7거래일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ERP1559 등의 제안을 반영한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6월 24일에 롭스텐 테스트넷이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이게 7월 말 정도 되면 메인넷까지
파드포크가 완성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요. 75만 건의 활성 주소수가 나타나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이겼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도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크립토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제일 이 크립토 레디된 나라 중 하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미국이 사실 비트코인 ATM도 제일 많고 이게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크립토 헤드라는 곳에 2021년 크립토 준비 지수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 준비 지수에 따르면 각각의 나라에 있는 ATM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 나타내 줄 텐데 이게 미국이 10 중에서 7.13을 기록하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프러스,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17,436대 비트코인 ATM이 있고요. 캐나다에 16,000대 정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관련해서 마켓워치에서 인터뷰한 거 이건 기사가 없어서 약간만 들어보시면 이분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디지털 자산 분야의 장인데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계속 쌓아온 그 12년간의 그런 세월을 거쳐서 지금 정점에 왔다. 앞으로도 발전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뉴스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시장이 오늘은 좀 오르고 있지만 어떤 상승 모멘텀 하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좀 긴 횡보의 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